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 다우존스를 제외하고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소폭이었는데 러셀 지수가 1% 넘게 빠졌다는 것은 역시 이 대형주 위주로의 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가 되면서 이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 위주로의 투자 자금이 몰렸습니다. 현재 미증시 오늘도 3대 지수 소폭이지만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미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개장 상황과 글로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선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약 1시간 전 6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과 함께 이번 매크로 일정들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오늘 재미난 소식들이 또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여러 스케줄들이 나오겠지만 일단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6으로 예상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윌리엄스와 하커 연준위원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두 멤버 양쪽 다 비둘기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소식이 장전에 나왔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엔비디아가 잠시 동안 시총 1위를 차지했다가 다시 또 2위로 내려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재미난 스케줄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나올 스케줄들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 화요일 기준으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경제가 현재 침체 쪽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소비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또한 부동산 관련된 지표가 이번 주 내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대한 리밸런싱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시리우스 XM이라는 종목이 빠질 것으로 굉장히 유력하게 지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일이라고 해서 준틴스라고 해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장이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고 이번 주에 투자하시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다양한 지표들 발표가 되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증시 2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1% 넘는 급등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또 이어서 중국 5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회복을 했지만 생산과 투자 지표는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중국 쪽에서 여러 지표가 나왔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좀 커다란 틈새가 계속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이 10% 이상 급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나온 지표 중 상업 생산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항생 지수가 올랐는데 그 이유는 수출과 소비, 제조업 투자가 모두 호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분명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안 좋은 소식으로 나올 줄 알았지만 수출과 소비가 탄탄하다는 소식이 나오자 항생지수가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제조업 지수가 아주 커다랗게 투자가 현재 늘어나고 있는 부분으로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유럽과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쪽의 전기차와 태양광 쪽 섹터가 제조업 투자가 좀 활발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미래에는 조금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또 영국에서 주요 금리 발표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전에 ECB와 캐나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했고 미국은 동결했는데 이 두 나라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현재 중국과 영국 양쪽 다 미국 동부 기준으로는 수요일, 한국 기준으로는 목요일 날 금리 발표가 나오게 될 예정인데요. 수요일 기준으로 동결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8월 달로 예상이 되면서 요거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었는데 재미난 건 테일러 스위프트가 에라스 투어를 영국에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나마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영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밀릴 예정이다라고 전달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테일러 스위프트 효과로 인해서 CPI가 일시적으로 0.15%가량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이 빌 게이츠가 SMR 기업 테라파워에 또 거대한 투자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이미 1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이제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돈들을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와이오밍주의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고 있는 와이오밍주에서 첫 상업용 원자로 건설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는데요. 아직까지 완전 승인이 난 것은 아니고 현재 부지 건설을 진행 중이고 만약에 승인이 날 경우 바로 건설이 가능하게 현재 준비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테라파워는 당초에 2028년 가동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러시아 연료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시기가 좀 뒤로 밀려서 2030년으로 현재 동맹국으로부터 원자로 연료를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전기 쪽에서 천연가스와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추후에 테라파워 주가 흐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 2가 이번 주말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1억 5,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면서 데뷔했다라는 CNBC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한 3%, 2% 정도 오름폭을 키웠었는데요. 이에 해당된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디즈니 컴퍼니의 픽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가 북미 박스오피스 1억 5,500만 달러를 벌이면서 듄 파트 2를 제치고 올해 최고의 오프닝 주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수혜주로는 영화 관련주 AMC, 리글, 혹은 시네월드그룹과 같은 극장 체인의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디즈니 쪽에서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사이드 아웃은 2023년 바비 이후 가장 커다란 오프닝 주말 수익을 기록했고 바비 같은 경우는 개봉 첫 주에 1억 6,200만 달러를 벌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디즈니가 크게 오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요. 심지어 인사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비평가 점수 92%, 관객 점수 96%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훌륭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극장을 찾고 있는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최고의 영화로 등극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FSD 관련 이슈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겠어요? 네, 현재 테슬라 FSD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하이 쪽에서 자율주행 FSD에 대해서 10대에 해당해서 현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여태까지 중국에서 보여줬던 서비스 같은 경우는 FSD 서비스가 아니라 Enhanced Autopilot이라고 해서 FSD 기능이 아무래도 저 중국 내에 정보 규제로 인해서 출시를 좀 제한시키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4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개방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인 출시를 올해 앞두고 중국 당국의 등록을 준비를 위해서 현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만약에 테슬라가 FSD를 성공적으로 출시할 수 있다면 중국 내 경쟁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 테슬라에게 좋은 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산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